불의가 꺾이지 않는 용기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호한 한 여성이 법정이라는 살얼음판 같은 세계에 발을 들입니다. 그녀의 모든 말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편견에 눈이 멀고 권력에 부패한 한 판사는 그녀에게 발언권조차 없다고 믿습니다. 그의 조롱과 노골적인 무시는 그가 예상치 못한 법적 싸움에 불을 지핍니다. 이 재판이 끝날 무렵 그의 경력 명성, 그리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그의 믿음은 그가 결코 잊지 못할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 청렴함, 그리고 마침내 청와대까지 닿는 정의를 위한 투쟁에 대한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본 이야기에 앞서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용기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에 영감을 받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영상을 공유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할 감동적인 이야기를 위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이 중요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의 시작. 법정 안은 숨막힐 듯 답답했고 긴장감은 너무 짙어 방 안의 공기가 모두 빨려 나간 듯 했습니다. 모든 시선은 원고석에 선 여성 강지영 씨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녀의 침착함과 태도는 권태준 부장판사의 눈에 서린 끓어오르는 경멸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날카로운 말솜씨와 거의 숨기지 않는 편견으로 유명한 권 판사는 지난 30분 동안 지영 씨가 사건을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를 방해하고 조롱하고 폄하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심으로 믿는 겁니까? 권 판사가 경멸하며 물었고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당신 같은 비전문가가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을 다룰 수 있다고 여긴 시위 현장이 아닙니다. 강 선생 여긴 법정이라고요. 방청석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지영 씨는 턱을 굳게 다물고 테이블 위에 손을 얹은 채 단호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심한 일도 겪어봤습니다. 입법개혁이라는 전쟁터에서도 그리고 인생에서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재판장님, 그녀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권 판사가 비꼬는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법정을 길거리 연설대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영 씨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건은 미래개발, 즉 높은 곳에 친구들을 둔 강력한 부동산 대기업에 의해 부당하게 집에서 쫓겨나는 수십 가구를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 모두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압박감에 익숙했습니다. 이 법정에 들어서기 전 그녀는 연방사법개혁위원회에서 일하며 국회의원들과 함께 소외된 지역사회를 제도적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정책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녀는 법률 시스템의 그림자 속에서 부패가 어떻게 번성하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김수현 씨는 현재 청와대 선임법률 고문으로 지영 씨가 위원회에서 일할 때 함께 일했던 인물입니다. 권 판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강 선생, 이 법정은 연극 따위에 할애할 시간이 없어요. 당신은 법적 대리인도 없고 법학 학위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을 자격도 없소. 지영 씨의 입술이 얇게 다물렸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예상했습니다. 권 판사의 평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권 판사가 비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그냥 소송을 취하는 게 어떻소. 망신당하지 말고. 방청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지영 씨는 권 판사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그러고는 침착하게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재판장님. 그녀가 기기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겠습니다. 법정은 충격적인 침묵에 잠겼습니다. 권 판사의 눈이 짜증으로 번뜩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요? 지영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녀가 번호를 눌렀고 통화음이 조용한 법정 안에서 희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두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강지영입니다. 긴급 사법감독 프로토콜을 게시합니다. Sea-Watch 승인이 필요합니다. 권 판사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이요. 당장 전화 끊으시오. 지영 씨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빠르게 응답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강지영 씨, Sea-Watch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현재 재판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법정은 낮은 탄성으로 술렁였습니다. 권 판사는 얼굴에서 핏기가 가신 채 얼어붙었습니다. 청와대가 지켜보고 있다. 법정이 몰랐던 것은 지영 씨가 바로 이 순간을 예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재판 며칠 전 김수현 고문에게 연락하여 사건의 심각성과 부패 혐의를 설명했습니다. 수현 씨는 위원회 시절 지영 씨의 끊임없는 정의 추구를 기억하며 상황이 잘못될 경우 그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요? 권 판사가 통제력을 되찾으려 애쓰며 더듬거렸습니다. 지영 씨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재판장님, 이 법정이 더 이상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말, 모든 행동이 이제 최고 수준에서 감시되고 있습니다. 권 판사는 법대를 꽉 잡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요. 아니요, 지영 씨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책임입니다. 법정 경위가 권 판사 옆으로 서둘러 다가가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권 판사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그가 눈에 띄게 당황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의사봉이 날카롭게 내려쳐졌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금 일어난 일을 여전히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은 쿵쿵 뛰었지만 손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비장의 카드,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통했습니다. 강 선생님, 옆에 있던 다른 원고 박수영 씨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청와대 전화하신 거예요. 지영 씨가 작고 단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했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밀어내게 두지 않을 거라고. 판사실에서 권 판사는 맹렬하게 서성거렸습니다. 도대체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똑같이 당황한 법원 서기가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판사님, Sea-Watch는 실제 프로토콜입니다. 잠재적인 인권 침해가 있는 사건을 청와대에서 감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권 판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인권 침해, 그들이 이 사건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경력 명성 모든 것이 이제 면밀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으로 돌아온 지영 씨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밤새 법률 문서를 뒤적이며 연구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법학 학위가 없을지 모르지만 법을 이해했고 더 중요하게는 정의를 이해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기술 전문가 친구인 박현우 씨의 메시지였습니다. 지영 씨, 그들 당황했어요. 미래개발 변호사들이 허둥대고 있다는 소식 방금 들었어요. 좋은 수였어요. 하지만 조심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지영 씨는 재빨리 답장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재판이 재개되었을 때 권 판사의 어조는 눈에 띄게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계속하세요, 강 선생. 그의 말에는 억지 공손함이 묻어났지만 그의 눈은 보복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가 막 말을 하려고 일어섰을 때 한 인물이 급히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법무부 소속 연방검사였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었습니다. 재판장님, 검사가 선언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명의로 이 재판 과정을 참관하도록 배정받았습니다. 권 판사의 의사봉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영 씨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속으로는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지영 씨의 배경, 따스한 서울의 저녁 노을이 소망동의 소박한 연립주택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곳이 집이었습니다. 길은 갈라졌고 건물은 낡았지만 강지영 씨에게는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 집의 낡은 계단에 앉아 그녀는 자신들을 억누르도록 설계된 시스템의 무게에 맞서 싸우는 이웃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퇴거 압류 깨어진 약속들, 일상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이곳의 삶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그녀의 어머니는 지역사회의 굳건한 기둥이었습니다. 그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동네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법원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아가. 그녀는 종종 지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항상 우리에게 친절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싸움을 멈춰야 한다는 뜻은 아니란다. 지영 씨는 그 말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18세가 되었을 때 지영 씨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학은 꿈이었지만 감당할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를 바라며 군에 입대했습니다. 신병훈련소는 혹독했지만 지영 씨는 잘 해냈습니다. 규율 전략 회복력이 제2의 천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성적으로 군법무관 제약 자리를 얻었고 그곳에서 군 변호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법적 싸움과 법정 절차의 중심에서 지영 씨의 정의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군 생활에도 상처는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병 기간 동안 지영 씨는 전장의 적보다 훨씬 더 교활한 적, 즉 자신의 부대 내 차별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불공정한 행동에 맞섰고 이는 존경과 적을 동시에 얻게 했습니다. 그녀가 물러서기를 거부하자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지만 지영 씨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영 씨는 소망동 같은 지역 사회를 제도적 불의로부터 보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군법무관 경험은 그녀에게 연방사법개혁위원회에서 일할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자리였습니다. 날카로운 지성과 흔들림 없는 결의를 가진 지영 씨는 금세 소외된 지역 사회를 위한 열렬한 옹호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가장 뛰어난 법률가들과 함께 일하며 사법적 편견을 해체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바로 이 위원회에서 지영 씨는 김수현 씨를 만났습니다. 뛰어난 법률 전략가였던 그녀는 나중에 청와대 선임 고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유대는 법적 원칙에 대한 긴 밤의 토론 법률, 초안 작성, 그리고 관련된 이해관계에 대한 암묵적인 이해를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수연 씨는 종종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지영 씨, 혹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면 내가 있다는 거 알죠? 이제 미래개발이라는 강력한 부동산 대기업이 소망동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약속은 오랫동안 거주해온 주민들을 몰아내고 고급 개발로 대체하려는 그들의 진짜 의도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의 어머니는 임대료를 연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통지를 받은 많은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내가 임대 계약을 위반했다고 하더구나. 아가. 어느 날 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안 그랬어. 난 안 그랬다는 걸 알아. 지영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녀는 이 수법을 전에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집주인들이 조작된 위반 사항을 이용하여
세입자들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적 싸움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요. 하지만 지영 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조사를 시작했고 서류 임대 계약서, 지역주택법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녀는 군 복무 시절 만났던 기술 전문가 박현우 씨를 포함한 옛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영 씨, 미래개발과 맞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현우 씨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건 이쑤시개로 골리앗에게 덤비는 격이라고요. 그럼 그 이쑤시개를 더 날카롭게 갈아야겠네. 지영 씨가 쏘아붙였습니다. 며칠이 몇 주로 바뀌었고 지영 씨는 미래개발의 주장에서 불일치 조작된 문서 허위 불만 사항, 심지어 조작된 검사까지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싸움은 단지 기업과의 싸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외된 지역 사회에 대한 경멸로 유명한 권태준 판사가 그 지역 대부분의 퇴거 사건을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판결은 악명 높게 편파적이었고 지영 씨는 자신이 위험한 영역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학 동창에서 연방검사가 된 최민호 씨가 그녀에게 경고했습니다. 지영 씨, 이건 단순한 주택 문제가 아니에요. 미래개발은 연줄이 있어요. 정치적인 연줄이요. 그리고 권 판사는 그는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은 없어. 민호 씨, 지영 씨가 반박했습니다. 법을 어기고 있다면 말이지. 지영 씨가 사건을 구축해 나가자 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싸움을 포기하라는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 현우 씨의 컴퓨터는 해킹당했고 그들의 연구 일부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순간은 지영 씨가 자신의 차 앞 유리에 붙어 있는 쪽지를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멈춰,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거부했습니다. 어느 날 밤 퇴거 파일을 검토하던 중 지영 씨는 피가 차갑게 식는 문서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미래개발 내부 메모였는데 권태준 판사를 포함한 주요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증거가 있었지만 시스템 자체가 부패했다면 증거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더 큰 망치가 필요해. 그녀가 현우 씨에게 말했습니다. 뭐 청와대 같은 거. 현우 씨가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영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청와대 김수현 씨,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수현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지영 씨가 모든 것을 설명하자 수현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보내줘요. 당신 말이 맞다면 이 일이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을 받도록 확실히 할게요. 지영 씨는 연방주택보호 위반과 사법 비행을 근거로 상세한 감독 요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우 씨는 암호화된 채널을 확보했습니다. 그녀가 기다리는 동안 압박감은 커져갔습니다.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더욱 불안해하셨습니다. 어쩌면 그냥 이걸 놔줘야 할지도 몰라. 아가야, 네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영 씨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갔어요. 엄마, 우리 집까지 빼앗기게 둘 수는 없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강지영 씨, 저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의 임 서기관입니다. 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긴급사법감독 프로토콜을 활성화합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당신의 사건을 주시할 것입니다. 지영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강지영 씨는 준비되었습니다. 격화되는 싸움, 법정 안의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했습니다. 청와대의 감시 아래 놓인 권태준 판사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그의 분노는 표면 아래에서 들끓었습니다. 지영 씨는 미래개발이 임대 계약을 조작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권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치며 말을 끊었습니다. 강 선생, 당신의 노력에 충분히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재판장님, 지영 씨는 턱을 굳힌 채 말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미래개발 주장의 불일치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내가 허락하는 것은 강 선생 권 판사가 거만하게 등을 기대며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의 위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법정은 근거 없는 비난으로 탈선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영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녀는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김수현 씨와 함께 법리를 토론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현우 씨의 경고가 메아리 쳤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묻으려 하고 있어. 재판장님, 지영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위치는 여기입니다. 제 가족과 미래개발의 불법 행위로 위협받는 모든 가족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이 증거는 관련성이 있습니다. 권 판사가 대답하기도 전에 법원 서기가 급히 들어와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권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고 짜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휴정 후 재개하겠습니다. 법정이 비워지자 최민호 검사가 다가왔습니다. 그 증거를 쉽게 제출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예상했어요. 지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권 판사 같은 판사들은 최 검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건드릴 수 없고 연줄이 있죠. 미래개발은 정치인들을 주머니에 넣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그를 건드릴 수 있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죠. 그날 저녁 박현우 씨가 화상통화로 지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뭔가 찾았어요. 그가 플래시 드라이브를 들어 올렸습니다. 미래개발 법무팀과 권 판사 사이에 암호화된 이메일을 해독했어요. 그들이 그에게 뒷돈을 지불해왔어요. 그리고 비상계획도 있어요. 당신의 증거가 빛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무언가요. 그들이 날 방해하려는 거군요. 이미 시도했어요. 현우 씨가 침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이메일 서버에서 악성 코드를 발견했어요. 지영 씨는 김수현 고문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줄을 당기고 있어요. 현미경 아래 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지영 씨는 흔들림 없는 결의로 변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녀가 핵심 증거를 제출하려고 할 때마다 권 판사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불충분한 근거, 무관함, 범위 외. 휴정 시간 동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아가, 그냥 이걸 놔줘야 할지도 몰라. 지영 씨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갔어요. 엄마, 우리 집까지 빼앗기게 둘 수는 없어요. 위협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검은색 SUV가 지영 씨의 아파트 근처에 잠복했습니다. 익명의 경고 메시지가 그녀의 받은 편지함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는 창문으로 날아든 벽돌을 발견했습니다.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고, 최민호 검사가 전화했습니다. 미래개발 CEO가 지난주 상원 의원과 저녁 식사를 했어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신속 승인을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곳까지 연루되어 있어요. 그때 박현우 씨가 전화를 걸어 문서를 보냈습니다. 미래개발 법무 책임자가 직원들에게 지영 씨의 증거가 제출되지 않도록 권 판사와 협력하라고 지시하는 내부 이메일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법정으로 돌아온 지영 씨는 당당하게 섰습니다. 재판장님, 이메일을 들어올리며 미래개발이 정의를 방해하기 위해 이 법원과 직접 소통해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 판사가 창백해졌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미래개발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이 이메일은 합법적으로 입수되었으며 지영 씨가 다그쳤습니다. 진행 중인 부패를 입증합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권 판사는 그녀를 노려보았지만 처음으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납치와 서클, 지영 씨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중력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박현우 씨의 목소리가 노트북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지영 씨 생각보다 더 심각해요. 미래개발이 조강욱을 고용했어요. 지영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조강욱 법조계에서 무자비한 협박 감시 증거 조작으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미래개발이 그를 끌어들였다면 그들은 단순히 더러운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현우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조강욱은 이미 움직였어요. 경찰 내부에 연줄이 있고 법원 기록에도 접근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해요. 너무 멀리 왔어요. 지영 씨는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군거림과 시선이 지영 씨를 따라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최민호 검사가 심각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문제 생겼어요. 당신이 제출한 증거를 위조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말도 안 돼요. 알아요. 하지만 조사를 시작하기에는 충분해요. 만약 그들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을 찾아낸다면 심지어 조작된 것이라도 사건 전체를 탈선시킬 수 있어요. 지영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조강욱, 권 판사가 음흉한 만족감이 어린 눈빛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강 선생, 그가 비웃음을 거의 숨기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증거가 면밀한 조사를 받게 된 것 같군요.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부패도 마찬가지죠. 그녀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날 밤 현우 씨의 메시지가 지영 씨의 전화기를 계속 울렸습니다. 당신 은행 계좌를 동결시켰어요. 당신 이름으로 사기 신고가 접수됐어요. 지영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집어들고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지만 현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공포가 그녀를 덮쳤고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집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송에서 손때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녀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반석, 그녀의 힘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지영 씨의 전화가 울렸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지영 씨,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서민정 대통령이었습니다. 방금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당신 어머니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겁니다. 지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서 대통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강하게 버티세요. 지영 씨는 전화를 끊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조강욱은 이 일을 개인적인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최 검사와 박현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건만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목숨을 위해 싸우는 겁니다. 긴급 심리를 요청해서 법정에서의 당신 지위를 보호할게요. 최 검사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조강국의 네트워크를 더 깊이 파고들게요. 어딘가에 흔적이 있을 거예요. 현우 씨가 덧붙였습니다. 다음 날 지영 씨는 법정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래개발과 조강욱이 지켜보며 그녀가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판사가 개회를 선언하자 지영 씨는 속삭였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전혀. 음모 풀기. 어둑한 거실에 앉아있는 지영 씨의 헤드셋을 통해 박현우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영 씨 찾았어요. 미래개발은 그냥 사람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었어요. 델모 홀딩스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돈 세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맞춰보세요. 권 판사요. 지영 씨는 몸을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빙고 델모 홀딩스는 권태준 판사와 연결된 해외 계좌로 직접 현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들이 필요했던 돌파구였습니다. 최민호 검사가 전화했습니다. 잡았어요. 지영 씨 물리적 증거를 확보하면 미래개발을 법정에 세울 수 있어요. 제가 가겠어요. 지영 씨는 말했습니다. 미래개발 사무실에 들어가는 건 위험해요. 최 검사가 경고했습니다. 조강욱이 아직 거기 있어요. 어머니를 데려갔어요. 민호 씨 기다릴 수 없어요. 그날 밤 지영 씨는 미래개발 본사 건물에 잠입했고 현우 씨가 이어피스를 통해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회사 CEO 이동진의 사무실에 도착하여 컴퓨터에 플래시 드라이브를 꽂았습니다. 현우 씨가 원격으로 마법을 부렸습니다. 됐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더러운 거래 파일이에요. 지영 씨가 드라이브를 제거하자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조강욱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나? 지영 씨는 조강욱을 지나쳐 복도를 질주했습니다. 그가 쫓아왔고 발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계단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휴대폰을 꺼내 미리 작성해둔 메시지를 최 검색에 전송했고 현우 씨가 방금 추출한 데이터를 첨부했습니다. 조강욱이 출구에서 그녀를 덮쳐 땅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내 생각만큼 영리하지는 않군. 그가 비웃었습니다. 아닐지도 모르죠. 지영 씨가 숨을 헐떡이며 반항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빨라요. 밖에서 검은색 SUV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남자들이 지영 씨를 붙잡아 차량에 밀어 넣었습니다. 조강욱은 그들이 속도를 내며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비웃었습니다. 몇 시간 후 최 검사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님,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미래개발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즉시 소환장을 발부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는 그들이 데려갔습니다. 서민정 대통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되찾을 겁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손이 묶인 채 지영 씨는 조강욱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것이 날 멈추지는 못할 거예요. 조강욱이 껄껄 웃었습니다. 이미 멈췄지. 하지만 지영 씨는 최 검사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의는 실현될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아군과 탈출. 어둑한 창고 안에서 지영 씨는 손목을 묶은 밧줄에 힘을 주었습니다. 나무 기둥 근처에 녹슨 못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녀는 의자를 더 가까이 옮겨 밧줄을 날카로운 가장자리에 문질렀습니다. 조강욱이 그녀 앞에 웅크리고 앉아 거만하게 웃었습니다. 미래개발은 네가 겁먹고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지. 난 이걸 끝내러 왔어. 날 죽이고 싶었다면 여기 없었겠죠. 지영 씨가 흔들림 없이 반박했습니다. 조강욱이 껄껄 웃었습니다. 똑똑한 아가씨군. 아니, 난 네가 부서지는 걸 원해. 그럼 당신은 날 전혀 모르는군요. 도시 반대편 최민호 검사의 사무실은 분주했습니다. 지영 씨가 보낸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존경받는 법관이자 과거 서클, 미래개발 배후의 비밀 조직의 일원이었던 윤혜린 판사가 자신의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 검색에 암호화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제목 그들이 당신이 보지 않기를 바라는 증거 상세한 기록, 뇌물 비밀 회의록,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서클 회원 명단이었습니다. 최 검사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있다. 박현우 씨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지영 씨 휴대폰 신호가 끊기기 전에 추적했어요. 부두 근처 어딘가에요. 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요. 시간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사치예요. 최 검사는 턱을 악물었습니다. 조강욱이 모르는 사이 FBI와 법무부는 한지원 요원의 지휘 아래 몇 달 동안 조용히 서클에 대한 사건을 구축해왔고 윤 판사의 내부 정보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의 사건은 서클을 스포트라이트로 끌어냈고 수사국은 노력을 가속화해야 했습니다. 이제 윤 판사의 정보를 손에 넣은 초의 검사는 한 요원에게 전화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영 씨가 필요합니다. 창고 안에서 밧줄이 끊어졌습니다. 지영 씨의 손은 자유로웠습니다. 조강욱은 등을 돌린 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찾을 때쯤이면 너무 늦을 거야. 지영 씨는 바닥에서 쇠막대를 집어들고 조강욱 뒤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막대를 들어 올리는 순간 창고 문이 귀청이 터질 듯한 충돌음과 함께 세차게 열렸습니다. FBI 무기 내려 한 요원이 외쳤습니다. 조강욱이 총을 든 채 획 돌아섰습니다. 지영 씨는 총알이 그녀를 스쳐 지나가는 동안 상자 뒤로 몸을 숙였습니다. 요원들이 창고로 쏟아져 들어오며 응사했습니다. 초해 검사가 혼란 속을 훑으며 달려 들어왔습니다. 지영 씨, 그가 외쳤습니다. 여기에요. 그녀가 소리쳐 대답했습니다. 조강욱은 무작정 발포하다가 뒷문으로 달아났습니다. 지영 씨는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그를 뒤쫓았습니다. 밖에서 조강욱은 검은색 SUV에 뛰어들어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내며 속도를 냈습니다. 지영 씨는 휴대폰을 꺼내 현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16번 부두를 떠나는 SUV 추적해요. 지금 당장. 이미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나중에요. 그냥 그를 찾아요. 최 검사가 안도하며 다가왔습니다. 다쳤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조강욱이 도망쳤어요. 찾을 겁니다. 최 검사가 약속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미래개발을 무너뜨릴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심판 법정은 술렁이었습니다. 지영 씨의 납치와 부패 스캔들 뉴스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고개를 든 채 걸어 들어왔습니다. 권 판사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원고의 새로운 증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마지못해 발표했습니다. 지영 씨는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증거는 델모 홀딩스를 통한 자금 세탁을 포함한 미래개발의 금융범죄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미래개발과 이 법원 간의 통신 기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성권 판사가 창백해졌습니다. 최 검사가 덧붙였습니다. 이에 충돌로 인해 권태준 판사의 기피를 신청합니다. 권 판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터무니없소. 터무니없는 것은 지영 씨의 시선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탐욕과 부패 때문에 가족들이 집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권 판사는 마지못해 물러났고 연방 판사로 교체되었습니다. 밖에서 지영 씨는 최 검사와 박현우 씨에게 돌아섰습니다. 이건 단지 미래개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강욱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 더 큰 누군가가 시를 조종하고 있어요. 그럼 계속 싸워야죠. 최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해킹할 거고요. 현우 씨가 씩 웃었습니다. 지영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끝을 봅시다. 그림자 속에서 윤혜린 판사는 암호화된 이메일을 삭제했습니다. 그녀는 서클이 배신을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폭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기의 재판, 비가 지영 씨 아파트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지도 위에 흩어진 붉은 핀들을 응시했습니다. 조강욱이 지난주 목격된 장소들이었습니다. 최민호 검사는 팔짱을 낀 채 깊은 생각에 잠겨 그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박현우 씨는 노트북 앞에 앉아 감시 영상 암호화된 메시지 데이터 스트림이 깜빡이는 화면을 보며 맹렬하게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곳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현우 씨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조강욱은 뛰어나지만 천하무적은 아니에요. 도시 외곽의 개인 활주로로 이어지는 금융 거래를 추적했어요. 만약 그가 국외로 떠날 계획이라면 거기가 최적의 장소일 거예요. 지영 씨는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사라지기 전에 잡아야 해요. 최 검사가 그녀의 어깨에 안심시키는 듯 손을 얹었습니다. 잡을 겁니다. 하지만 내일 심리에 대비해야 해요. 미래개발은 궁지에 몰렸고 필사적으로 싸울 겁니다. 지영 씨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멀리 와서 질 수는 없어요. 그들이 모르는 사이 전 서클 멤버였던 윤혜린 판사는 몇 주 동안 법무부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배신은 서클 내부에 공황을 일으켰고 미래개발과 권 판사를 절박한 움직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한지원 요원이 이끄는 FBI는 조용히 사건을 구축해왔고 윤 판사의 내부 지식을 활용하여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방법원은 기대감으로 술렁였습니다. 뉴스 매체들이 밖에 진을 치고 있었고 기자들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었습니다. 미래개발의 최고 경영진들은 자금 세탁 사기, 퇴거 뇌물 수수 혐의로 자산이 동결된 차에 소환되었습니다. 한때 건드릴 수 없었던 권 판사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혐의에 직면했습니다. 법정 안에서 지영 씨는 최 검사 옆에 앉았고 그들의 테이블에는 증거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미래개발 CEO 이동진이 변호인단과 맹렬하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법정 경위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청렴함으로 유명한 이은주 부장판사가 법대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가득 찬 법정을 훑어본 뒤 말했습니다. 이 심리는 미래개발의 법률 위반 정도와 권태준 판사의 연루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양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 검사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권태준 판사에 조력해 미래개발이 퇴거 사건을 고의로 조작했다는 증거를 제출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수많은 가족들을 내쫓았고 연방주택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철을 서기에게 건넸고 서기는 그것을 이 판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넘기며 엄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동진의 변호사 백승호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증거는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획득되었습니다. 지영 씨가 쏘아붙였습니다. 납치와 협박 같은 의심스러운 상황 말인가요? 당신 의뢰인은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충분합니다. 증거를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최 검사님. 최 검사가 사건들을 하나씩 상세하게 제시하자 이동진은 자리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지영 씨는 그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동진 같은 남자들을 알았습니다. 오만하고 특권의식에 차 있으며 궁지에 몰리면 위험했습니다. 휴정 시간 동안 지영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현우 씨였습니다. 지영 씨, 조강욱이 움직여요. 지금 활주로로 향하고 있어요. 그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위치 보내줘요. 최 검사는 그녀의 다급함을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죠? 조강국이에요. 지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빠져나가려 하고 있어요. 최 검사의 눈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여기 일 처리할게요. 가세요. 지영 씨가 서둘러 나가자 한지원 요원이 최 검사를 막아섰습니다. 윤혜린 판사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면책 조건으로 서클의 네트워크를 폭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최 검사는 이것이 그들의 비장의 카드라는 것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 활주로에서 조강욱은 경납고를 통해 재빨리 움직이며 조종색에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동진의 문자였습니다. 지금 떠나 기다리지 마. 조강욱이 비웃었습니다. 걱정 마, 부자 양반 난 이미 갔어. 하지만 그가 자신의 제트기에 다가갔을 때 헤드라이트 불빛이 경납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영 씨가 차에서 내려 총을 겨눴습니다. 어디 가시나? 조강국의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포기를 모르는군. 정의가 걸려있을 때는 아니죠. 지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끝났어, 조강욱. 그가 껄껄 웃으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반가소에 당길 배짱도 없으면서 시험해 보시죠. 지영 씨가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다른 차가 지영 씨 뒤에서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현우 씨가 휴대폰을 들고 뛰어내렸습니다. 조강욱 다 가지고 있어. 내 집을 내역 협박, 미래개발이 저지른 모든 더러운 거래에 대한 내 연루 증거. 조강국의 자신감이 흔들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지영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널 묻어버릴 만큼 충분해. 조강국이 총을 꺼내려 달려들자
지영 씨는 그의 어깨를 스치는 경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고통의 얼굴을 찡그리며 무기를 떨어뜨렸습니다. 현우 씨가 당국에 전화했습니다. 잡았습니다. 법정으로 돌아와 심리가 재개되었습니다. 최 검사가 판사를 향해 섰습니다.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미래개발이 고용한 공작원 조강욱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가명을 조건으로 증언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방 안에 탄성이 가득 찼습니다. 이동진의 얼굴이 유령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이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를 데려오시오. 잠시 후 조강욱은 연방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들어섰습니다. 그는 증인석에 앉으면서 지영 씨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미래개발에 고용되어 세입자들을 협박하고 증거를 조작했으며 권태준 판사가 퇴거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도왔습니다. 이 판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 범죄들을 인정하는 겁니까? 네, 조강국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모자가 아닙니다. 모든 시선이 이동진에게 향했습니다. 지영 씨가 문서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미래개발과 델모어 홀딩스 간에 서명된 계약서로 권태준 판사에게 지불된 금액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터무니없습니다. 앉으시오. 이동진 씨. 이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줄곧 침묵을 지키던 권 판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강요받았습니다. 지영 씨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갈랐습니다. 탐욕에 강요받았겠죠. 아마도. 최 검사가 덧붙였습니다. 권태준 판사의 즉각적인 정직과 미래개발 자산 동결을 요청합니다. 이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청을 승인합니다. 이 법정은 선고를 위해 다시 소집될 것입니다. 밖에서 기자들이 지영 씨를 둘러쌌습니다. 강 선생님, 미래개발을 무너뜨린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회사에 대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상처 입힌 모든 가족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그녀가 걸어갈 때 최 검사가 합류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지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의요. 그들이 망친 모든 삶에 대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해요. 현우 씨가 씩 웃었습니다. 제가 확실히 하죠. 그림자 속에서 윤혜린 판사는 뉴스가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서클을 배신했지만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영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정의를 위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판결과 미래, 판결문이 낭독되자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강지영 씨는 고개를 든 차에 서 있었고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몇 달간의 끊임없는 싸움, 수많은 잠 못 이루는 밤, 헤아릴 수 없는 희생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은주 부장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가득 찬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법원은 미래개발이 사기 퇴거, 관행 자금 세탁, 공무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결합니다. 회사는 피해 가족들에게 2천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검토 시까지 모든 운영을 중단할 것을 명령합니다. 방 안에 탄성이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은 맹렬하게 받아 적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으며 미래개발의 탐욕 아래 고통받았던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때 건드릴 수 없었던 이동진은 머리를 감싸 쥔 채 앉아 있었고 그의 제국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이것은 단지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법정이 비워지자 최민호 검사가 지영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그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지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해냈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최 검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더 있다고 생각해요. 지영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항상 더 있죠. 미래개발은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조강욱이 암시했고 저는 그를 믿어요.
조강국 이야기가 나오자 법정은 수군거림으로 술렁였습니다. 조강국은 수갑을 찬 채 2명의 연방보안관에게 둘러싸여 호송되었습니다. 그의 비웃음은 사라지고 굳어진 노려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판사가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조강욱 공모협박 사법방해죄에 대해 이 법원은 가석방 없는 25년의 연방교도소형을 선고합니다. 끌려가면서 조강국의 눈이 지영 씨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가 몸을 기울여 그녀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속삭였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강지영 넌 날 쓰러뜨렸지만 더 큰 물고기들이 있어. 그리고 그들이 널 지켜보고 있어. 지영 씨의 속이 답답해졌지만 그녀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에도 위협에 직면했고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미래개발의 몰락은 훨씬 더 크고 사악한 시스템의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법원 밖에서 지영 씨가 나오자 군중은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기자들이 그녀의 얼굴에 마이크를 들이밀며 성명을 요구했습니다. 지영 씨는 손을 들어 군중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이 승리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리를 지킨 모든 가족 침묵하기를 거부한 모든 목소리. 그리고 정의가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라고 믿는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군중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옆에 서 있던 박현우 씨가 자랑스럽게 씩 웃었습니다. 지영 씨, 옆에 서 있던 최 검사가 속삭였습니다. 멋진 연설이었어요. 지영 씨가 부드럽게 껄껄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진심이었어요. 군중이 흩어지자 지영 씨는 현우 씨와 최 검사와 함께 홀로 남겨졌습니다. 현우 씨가 그녀에게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이거 봐야 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미래개발 임원들과 단순히 신디케이트라고 불리는 알려지지 않은 단체 간의 이메일 체인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지들은 정치인법 집행기관, 심지어 사법부 구성원까지 연루된 더 광범위한 부패를 암시했습니다. 지영 씨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끝나지 않았어. 현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파고들고 있어요. 최 검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루 정도는 축하할 수 없을까요? 지영 씨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 후 며칠 동안 미래개발 사건의 여파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퇴거당했던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왔고 회사의 자산은 피해자 보상을 위해 청산되었습니다. 한때 권위의 상징이었던 권태준 판사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형사 고발에 직면했습니다. 한때 법조계에 자랑스럽게 전시되었던 그의 사진은 이제 견제받지 않는 권력과 부패의 경고적인 이야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에게 싸움은 판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스템에 반창고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건이 필요했습니다. 현우 씨의 기술력과 최 검사의 법률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지영 씨는 정의연대를 설립했습니다. 주택 불의와 싸우고 소외된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데 전념하는 비영리 법률 단체였습니다. 서울 도심의 작은 사무실은 금세 희망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 앉아 딸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잘 해냈구나. 아가야,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영 씨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없이는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껄껄 웃었습니다. 글쎄, 내가 기업 사무실에 침입하거나 부패한 판사들을 노려보지는 않았지만 네가 자랑스럽구나. 그들의 순간은 문 두드리는 소리로 중단되었습니다. 5세 이하의 젊은 여성이 불안하게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하나예요. 저 지난달에 퇴거당했어요. 합법이라고 했지만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지영 씨가 일어서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야기 나눠봐요. 이하나 씨가 자리에 앉자 지영 씨는 대자비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사건이 아니었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정의 연대가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몇 주 후 지영 씨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지영 씨, 서민정 대통령입니다.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지영 씨는 몸을 고추 세웠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의 연대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우리에게는 당신 같은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당신을 청와대 법률 자문위원회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지영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영 씨는 머릿속이 복잡해진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 검사가 들어왔습니다. 괜찮아요. 지영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상황이 더 흥미로워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지영 씨가 사무실을 잠그고 나섰을 때 그녀는 문에 붙어 있는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우표도 주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열었고 타이핑된 글자가 적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지영 씨가 비웃으며 종이를 접었습니다. 좋아,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밤속으로 걸어 들어가자. 도시의 불빛이 그녀 주위에서 깜빡였습니다. 강지영 씨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준비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럴 것이었습니다.